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패턴은 뭐야? 병렬식이다. 알다시피. 알겠니? 병렬식과 나열식 구조다. 그리고 내가 기출 많이 보는 건 원하지도 않는다. 단톡방에 올려준 지문이라도 봐라. 알겠지? 부탁 좀 하자. 네. 왜냐하면 이 형식에 대한 경험을 갖고 가는 거야. 어차피 형식은 안 바뀌어. 여기서 무조건 나와. 이 8개 안에서 무조건 나와. 한다. 볼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우리 했지? 자,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건 뭔데? 작년 수능도 그랬어. 작년 수능에 이런 거에 보증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뭐야? 보증인, 담보인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니? 계약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 집 계약을 한다. 6평 때 뭐야?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자고 했지. 내가 이걸 진짜로 말을 하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다를 하고 나서 기초를 진짜 많이 찾아봤다. 근데 정말로 똑같이 일관적으로 다 그렇게 용어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야? 행정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매도와 매수인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유류분을 얘기할 땐 유류분권자와 그렇지 상속을 얘기할 땐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쓰는 거예요. 이게 다 찾아봐도 과학 지문도 마찬가지고 인문 지문도 사회 지문 다 그래. 그래서 사고를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라는 말은 이제 이 지문은 뭐와 같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행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용어를 쓰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용어를 써야지만 지금 글 쓰니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너가 작년 수능에 그거 나왔었지. 칸트 나왔었지. 거기 나왔을 때도 첫 줄에 뭐라고 돼? 거기 뭐라고 돼 있는데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자? 인격이라고 하자. 그중에 나를 뭐라고 부르자? 자라고 하자.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언가의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할 때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인격과 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다 찾아봤는데 진짜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알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했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건데 라는 후회를 하고. 그치? 자, 그래서 보면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문장을 외워 그냥. 네, 그러니까 결국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게 목적이야. 그리고 뒤에 게 뭐라 그랬어? 요게 이제부터 뭐 하는 내용이라고? 진술되는 내용이다. 알겠지? 요렇게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둘, 이걸 뭐라고 부르겠다고? 행정 규제지. 말 그대로 풀어. 됐니? 권리를 제한한다니까 이게 뭔데? 규제지. 이해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풀어서 이해해 최대한. 네. 파이트니? 자, 그 다음에 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결국 행정 규제를 하려면 근거 법률이, 그러니까 근거가 법률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자, 여기서 아는 상식, 지문에 주기도 하는데, 법률은 누가 제정해? 국회에서 제정한다. 알겠지? 이 정도는 진짜 알고 있어야 돼. 좀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 알면 된다. 됐니? 이 정도는 알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알지? 그 다음에, 근데 왜요? 진짜 모르는 애들 많아서 그래. 자, 그 다음. 그러나, 봐라이. 그러나가 나오면 국회가 아니라니까 요걸 뒤집는 거다. 저기까지. 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하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됐니? 얘들을 다 앞에 걸로 퉁치면 뭘로 퉁치면 돼? 행정 주체지. 여기까지. 이 행정 주체가 제정한 법령인 됐니?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러나가 쓰인 이유가 뭐다? 그러나는 앞내용과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뒤집어진 건데? 원래는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누가 제정한 거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그랬지. 얘는 여기까지. 근데 뭐가 뒤집어진 거야? 국회가 아니라. 됐니? 누가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그걸 누가 제정한 거야? 행정기관이 제정한 거.
됐죠? 여기까지. 요 재정 주체가 다른 거야. 됐지? 요렇게 이해하면 된다. 됐니? 요렇게 이해하면 된다. 재정 주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행정 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원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러나 뒤에 게 중요하니까 요게 여기까지. 자, 네, 그러면 만약에 우선순위를 따지면요.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러나 기능은 두 가지라 그랬지. 첫 번째 장점 나오고 그러나 나오면 우리 지난주 했듯이 뒤에 뭐 나와야 돼? 단점 나오지. 그러니까 그건 날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날리는 게 아니라 장점도 가져가고 단점도 체크해 놓으면 돼. 그런데 보통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러나가 나온다는 건 뒤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얘기.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지문은 어쨌든 뭐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행정부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 이걸 뭐라고 부르겠다고? 행정입법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지. 됐니? 그러면 결국 이 행정입법으로 뭐를 하겠다는 건데 행정 규제를 하겠다. 됐니? 요 부분만 잡. 자, 그다음 드론과 관련된 나왔다. 그러면 끝났어. 이건 우리 뭘로 처리하면 돼? 이게 쉽다. 그치? 자, 그다음에 구체화라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이유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이야? 왜라는 거지.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지. 요렇기 때문에. 됐나? 자, 행정기관은 국회에 비해 그래서 이러한 사항,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사항은 어떤 사항을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상황 어떤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지. 저기까지. 그러니까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하나, 즉각 대처해야 되거나 둘, 그 다음에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셋. 저기까지.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즉각 대처해야 되거나 개별적 상황 셋. 이렇게. 네, 다루기에 적합.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요거랑 같은 말인 거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도 뭐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야? 행정입법에 의한 뭐가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대체 왜 커지고 있어? 행정기관은 뭐에 비해?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을 다루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대체 여기까지 이렇게 답해도 된다. 그리고 있잖아. 문장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 아까 있잖아. 뭐에 비해 이걸 왜 비교해 놨는지 알겠지? 이게 아까 결국 뭐가 달라지는 건데 재정 주체가 달라지는구나라고 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해가 돼. 됐니? 이렇게. 그래서 그럼 결국 이 지문은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얘들아, 이 지문은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행정, 뭐에 관한 이야기? 행정, 입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가면 된다. 됐지? 다시 얘기하는데 행정 입법은 뭐라고? 누가 제정한 거라고?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을 뭐라고 한다고? 행정 입법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행정 입법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한 개 더 붙이지. 행정 입법에 관한 뭐를 하는 거야? 행정 뭐를 하는 건데? 규제. 그렇지. 요 두 단어만 가져가. 그러니까 내보고 가져가라고 하면 행정 입법하고 행정 규제만 가져가. 됐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했잖아. 중요도를 따져. 그럼 뭐뭐 지우면 돼? 요거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지. 여기까지 뭐만 가져가면 된다고? 행정 입법에 진짜야. 하려고 하면 요거 딱 하나만 가져가면 돼.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 다 지워도 된다. 네, 요거 하나요. 다시 얘기하는데 국선이 있잖아. 요약 잘하는 애가 제일 잘하는 거다. 요약을 잘한다는 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명확히 안다는 얘기. 그냥 간단하게 말해보면 그냥 독서는 요약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새는 요약도 너희가 안 하잖아. 챗 GPT가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글을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국어 간다 잘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많이 읽으면 돼. 됐니? 근데 그걸 읽지도 않고 그냥 챗 GPT야 요약해줘.
아예 요약 안 하지. 요새는 생기부터 GPT가 써주지. 응. 알겠니? 정말이야. GPT야, 뭐 얘 좋은 애 말해줘 하면 멘트 다 말해주지. 그대로 갖다 붙이지. 어. 됐니? 됐어, 여기까지. 자, 그다음 그냥 이제는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거 있지. 네 머리에 기계 하나 딱 대고 얘는 한 4등급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대학 가. 이거 시험 치지 마. 얘는 3등급. 그럼 가 그냥. 가. 하지 마. 자, 그다음 뭐 다 해, 다. 어. 사람이 하는 거지, 사람이. 자, 바이. 그다음 가자. 자, 요 문장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요게 병렬식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자, 이제 이걸 딱 보는 순간 환호를 질러야 된다. 됐지? 결국 위임 명령 행정규칙 조례인데, 됐지? 요게 자, 행정입법의 유형이고, 이제 이걸로 뭐를 예측할 수 있다고? 이 지문의 순서를 이렇게 판단하고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문장이다. 네, 요런 케이스를 잘 봐두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얘들아 위임 명령 행정규칙 조례라고 나와봤자 이게 위임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조례든 다 어디 안에 포함되는 건데 행정입법의 그렇지. 행정입법의 행정규제 안에 포함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자, 그럼 보자. 헌법에 따르면 자 그럼 우리는 안다. 뭐부터 나와야 돼? 위임명령부터 나와야 돼. 이 정도는 그리자. 정말로 이걸 보면서 지문의 흐름 정도는 그려내야 된다. 알겠지?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래야 학습판에다. 근데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 공부 똥으로 한 거야. 자, 그 다음.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자, 이건 누가 제정하는 거야? 다시. 누가 제정하는 건데? 국회가 법률을 뭐 할 때? 제정할 때. 네. 자,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뭐 할 수 있다고? 위임할 수 있다. 됐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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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치 까야지. 눈치 까야지.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했다 그랬지. 맞아, 안 맞아? 이거 누가 제정한 거야? 이 말 다시 읽어. 누가 제정한 거야? 얘들아,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했다고 했잖아. 그럼 누가 제정하는 거야? 행정부가.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어, 앞에서? 행정부가 하는 법령을 뭐라고 한다고? 행정? 그래. 저기까지 행정입법이다. 맞니? 그 다음, 이거, 그리고 내가 하나 얘기하는데, 3문단, 4문단이 쉽다. 근데 2문단은 생각보다 안 쉽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바라봤자. 이해되지? 그런데 위임한 거지. 그래서 행정입법 중에 이걸 뭐라고 부르겠다고? 위임, 명령.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위임 명령은 행정입법이긴 한데, 누가 제정하는 거야? 행정부가. 그렇지. 됐니? 누가 위임한 건데? 국회가. 야, 이건 네가 해라. 됐니? 여기까지. 그리고 저기 있잖아. 이런 거야. 특정한 내용도 어떤 내용이겠어? 얘들아, 특정한 내용도 어떤 내용이겠어? 요런 내용들이겠지.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야, 야, 야. 이건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네가 해라, 네가. 됐니? 자, 그다음에 그리고 위임 명령은 됐니? 재정 주체에 따라 그렇지. 우리는 요런 걸 특징이라고 한다. 배경 지식이니까 그냥 특징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 난 진짜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 당연히 대통령령은 누가 입법한 거겠는데? 대통령이. 그다음에 총리령. 총리가 됐니? 부령은 모르겠다. 저기까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됐니? 자, 그다음에 그 부령은 각 부에서 한 거 아니겠나? 교육부에서. 됐니? 여기까지. 어. 자, 그다음에 자,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이런 건 다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부분이다. 네. 왜 국민에게 적용돼?
왜 국민에게 적용되는 그냥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왜 국민에게 적용 뭐라고? 뭐? 아니, 아니. 뭐라는 게 아니야 뭐? 지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문단의 화제가 뭔데? 그렇지. 행정입법인데 행정입법을 통한 뭐를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행정 규제로 바꿀 때 이해가 되지. 그렇게 하자. 음. 맞지, 맞지, 맞지. 그래. 요런 것만 잘하면 된다. 됐니? 어. 나. 겁나 잘하잖아. 바로 이해가 되는데 어떡해. 됐니? 자, 그 다음에. 행정 규제,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돼. 위임 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정보 좋지? 여기 모를까봐. 됐니? 법률은 누가 제정한다고? 국회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이해돼야 돼. 위에 있어. 그렇게. 됐니? 원래 누가 제정해야 돼? 국회가. 근데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누구한테 맡긴 건데? 행정부에. 그러면 정당화되는 이유가 뭔데? 누가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거야? 아니, 문장 다시 봐. 누가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건데? 국회가. 그러면 만약에 국회가 맡기지 않았다면 이 법령은, 그러니까 이 위임 명령은 행정입법은 정당화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다시 국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행정부가 중요하다는 얘기. 국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맞지? 맞았어. 됐니?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국회의 법률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나 결국 위임 명령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국회가 위임을 했기 때문인 거야. 이해된 여기까지? 자, 그다음 그래서니까 바로 연결할게.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 명령 여기서 말하는 자 다시 해보자.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은 이거 누가 제정한 거야? 국회가. 된 여기까지. 국회가 위임 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걸 뭐라고 부르겠다고? 포괄적 위임이다. 은 헌법상 삼권분리 원칙에 저촉된다. 무슨 말인데? 이것도 같은 말이야. 자, 다시. 위임 명령은 누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건데? 국회가. 그러니까 국회가 특정한 내용에 관한 거. 알겠니? 이 특정한 내용.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제정할 범위. 이거를 누구한테 위임을 한 거야? 이걸 누구한테 위임을 한 건데? 그렇지. 행정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해봐봐. 결국에는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을 하면 이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거기서 내용, 얻어낼 내용이 하나가 더 있지. 어떤 게 들어가면 돼? 결국에는 여기에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 명령의 범위는 전부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국회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 맞나? 이해 저기까지. 그렇지. 전부 국회의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뭔 말인지 이해했나?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다. 여기 있잖아. 얘들아. 중요한 내용은 뭐 된다 그랬어? 반복된다. 자, 이거 첫 번째. 법률을 제정할 때 국회가 누가 맡긴 건데 이건 네가 해라 하나. 색깔 좀 바꿔서 이렇게 네가 해라 하나. 네. 응. 그거 네가 해라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국회가 네가 해라 둘.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면 안 된다. 네가 해라 셋.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는 거야. 결국 위임 명령이 정당화 되려면 무조건 어디에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돼.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몇 번이야? 8번 바로 정답 나오지? 1번이지. 됐 여기까지. 됐지? 이건 논란의 여지도 없다. 1번.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나와야지. 누가 이해했나 여기까지. 쌤 포괄적 의미 아니라 개화 소리야. 됐니? 아니 설명 다 했잖아 지금. 됐니?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 얘기가 정답이 1번인데. 아취.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거.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그렇지 같은 얘기다. 무조건 행정 규제 이 행정이 그러니까 위임 명령으로 행정 규제를 할 때는 그 근거가 전부 어디에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된다? 법률에 있어야 된다. 맞았어. 그날 다만 가볼게. 행정 규제 쌤 밑줄은 여기 있는데요. 괜찮아. 똑같은 얘기니까 끝까지. 자, 그다음에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랬지?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정확하게 읽어. 이거 대충 읽은 애들이 아까 분명히 위에 포괄적 위임 뭐라 그래? 범위를 정하지 않아, 선생님. 이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범위가 넓어진다 뿐이지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야. 포괄적 위임은 범위를 정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거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근거 법률에 있긴 한데 그렇지 요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위임 명령이 더 많이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된 여기까지. 그 다음 한편 봐라 여기서 끊는 거 맞다. 봐라.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그렇지 하나 그 다음에 둘 다 같은 얘기. 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뭔 얘기만 하고 있는 건데 무조건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 국회의 법률에 근거해서만 위임 명령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친절하게 출제자가 5번이나 됐니? 그래서 8번도 답도 1번이다 이 자스가 됐니? 라고 이 정도 친절하게 말해줬으면 된 거다. 된 여기까지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렇게 보면 됐지? 자, 그 다음 아이 자, 행정규칙 자 그럼 우리 안다. 여기 박스돼 있다는 건 우리는 범위가 어디인가 몇 분 단위인 건 안다. 이건 범위가 무조건 몇 분 단위라는 얘기야? 3분 단위라는 사실은 안다. 맞지? 이거 어차피 병렬이니까. 그 다음에 또 안다. 행정규칙 나왔으면 그 다음 뭐 나온다는 얘기인데. 고래가 나온다는 것도 안다. 된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원래 이런 말 좋아해야 돼. 됐지? 자, 원래라는 건 지금 원래라는 건 이 말을 쓴다는 건 무슨 버전도 있다는 얘긴데. 그렇지. 다른 버전도 있다는 얘기. 네. 자, 그리고 잊지 마라. 행정규칙도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야? 행정입법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보자.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은 또 고시,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는 건 고시, 예규가 어디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행정규칙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이렇게 보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지. 됐니?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일반 국민. 저기까지. 이 말도 봐봐. 얘들아, 원래라는 말.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위임명령 봐봐. 위임명령에 뭐라고 돼 있는데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원래는 행정규칙은 행정규제가 아니다. 행정규제가 아니다. 된 여기까지 라고 읽었다. 겁나 잘 읽거든. 됐니? 나. 그치? 아니 이런 거라도 해야지. 힘내서 그래. 됐니? 자, 그 다음. 자,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으며 봐라. 다시. 행정 규제를 하려면 무조건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봐라. 1문단, 1000문장. 됐니? 그러니까 결국 행정 규제를 하려면 무조건 국회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런데 이거는 봐봐. 행정 규칙이긴 한데
이 내용, 원래 이 내용 자체가 행정 규제는 아니잖아.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국회가 없어도 된다라는 정보를 네가 이해를 하게. 아, 행정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 맞니? 자, 그 다음 위임 명령 제정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지. 된 여기까지. 왜? 국민에게 아까 분명히 다시 위에 위임 명령 가봐봐. 뭐라고 돼 있어? 위에 뭐라고 돼 있는데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지. 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친 이유가 뭔데?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인 거지. 근데 봐봐.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없어도 되고 하나. 그 다음에 절차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뒤집어서 말한 거지. 결국에는 국민에게 적용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되지. 그냥 이때까지 지문에서 하고 있는 뭐를 얘기하는 건 행정 규제란 말이야. 맞았어.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행정 규제를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는 건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국회의 법률에 뭐 해야 된다? 법률에 뭐 해야 된다? 근거를 해야 된다. 대체 이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 맞나?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자 여기서 내용 바뀌겠다. 왜요? 원래니까 다음 버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하, 다음 버전은 내가 그리고 얘기했지. 평가원이 장난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 그랬어? 재진술이라고 얘기했었지. 맞아 안 맞아? 다시 재진술하지. 행정 규제 맞지? 뭔 말인지. 앞에 거는 행정 규제가 아니라고 읽은 애들은 여기서부터 그렇지. 됐지? 자동으로 이해가 된다. 자, 그렇지. 이 글들은 특정한 독자를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얘니 그렇게 써진 글이다. 그러니까 네가 특정한 독자가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어휘 수준과 문해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 특정한 목적은 네가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해됐니? 요렇게 네가 그 수준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 내가 이 글이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그렇지. 내가 그 특정한 독자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우도 있다고 했지, 분명히. 그러니까 요 케이스 하나. 한번 해보자.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 명령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할 때는 그러니까 위임 명령이 안 될 때, 여기까지 안 될 때 봐라. 그리고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재정 주체만 지정하고 여기서 재정 주체 당연히 누군데 이거 행정부가 되는 거지. 됐죠? 재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냐 했다. 행정입법의 유형은 뭐겠는데? 아까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였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지정하지 않았다면 무엇이라 봐라. 대단하지? 얘들아. 도시나 예규로 지정될 수 있다. 이걸 뭘로 바꾸면 돼? 행정 규칙이지. 그러지. 맞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평가원이 쓰는 방식에만 익숙해지면 된다. 이해됐지? 지금 5주째 하고 있는데 5주째 똑같이 읽고 있지. 됐니? 이게 다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처음에 할 때. 독서는 이게 다라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네가 이걸 적용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야.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반복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자, 이런 경우에만 요건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위임 명령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다르겠지 뭐. 나 자, 자, 그다음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자, 드디어 나왔지. 자, 요 부분이다. 됐나? 이것도 어차피 지방의회도 뭔데 행정 주체야. 됐나? 자, 그다음 자, 한다. 재정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인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그렇지. 이것도 차이점. 됐나? 자, 그 다음 조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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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고 우리는 또한 한 개 더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된 여기까지 차이점. 그 다음에 억구의 의미. 이거 하여튼 특징 제거 체크만 하면 된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잘 봐. 얘들아 봐. 봐. 행정입법에 아까 행정 규제를 할 때 공통점 알았지? 행정 규제를 할 때는 먼저 국회에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법률에 근거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됐니? 봐라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게 뭐만 예외인 거야? 행정 규칙만 예외인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법률에는 근거하지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면 이해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된다. 자, 이거는 네가 확인하면 되지. 자, 재정 주체가 동일하다. 모두 이런 거 확인하면 되고, 요거 확인하면 되고. 정당성 국회의 위임에 행정입법에 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아니지. 아까 행정규칙은 아니었지. 처음에 거는. 그 다음에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틀렸고. 저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있잖아. 내가 하나 재밌는 얘기 줄게. 지금 총 문단 맨날 하는 얘기인데 문단 몇 개야? 문단 몇 개인데 4개지. 그럼 7번 어디에서 나왔어? 1문단에서 나왔지. 8번 몇 문단에 나와? 2문단이지. 그리고 9번 몇 문단이야? 3문단이야. 그럼 어떤 문제가 서운해하겠어? 4문단이 서운해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10번이다. 저기까지. 이런 건 하자. 진짜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난 시험 칠 때 진짜 차라리 애들한테 왜 막판에 그런 줄 아나? 박스 돼 있잖아? 거기서 한 문제 찾았지. 내가 같으면 다른 문단에서 찾는 거. 몰라 그 문단에 찾고 있어. 이게 있잖아. 기출을 통한 경험치야.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수능 때 4, 5분 남았는데 다 포기하는 거야. 나는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얘기한다. 4, 5분 남아도 정신만 차리잖아? 3, 4개는 건질 수 있다. 정신만 차리면. 아, 알겠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게도 있어. 풀면 되는데. 그치? 그 다음에 잘 봐. 이것도 행정규칙 봐봐. 우리 알지? 아까 행정규칙 내용이 몇 개였어? 내용이 몇 개였는데? 2개였지. 그러니까 앞에 딱딱 끊기지. 근데 여기까지. 요거 앞에 거 원래. 요거 그러나. 이제 무조건 지문에 맞게 출제된다. 근데 들어서 하는 건 의미 없어.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하는 줄 아나? 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된다. 줄일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줄여내야 돼. 행정규칙에서 내용이 2개로 끊기니까 이게 2부분이구나가 요게 이해가 돼야 된다. 왜 이게 나왔는지. 근데 여기까지 왜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었는지가 이해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내가 그리고 얘기했지. 그냥 나는 네가 모의고사 가져온 점수로만 판단한다. 알겠지? 뭐 이거 열심히 했다 이런 필요 없어. 근데 나중에 숫자로 보면 알아. 됐지? 그리고 수억 번 얘기했다. 아마 수천 번 얘기할 거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을 미친 듯이 고민해야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날 위한 인근 자연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기. 됐지? 내가 지문에 있는 언어 찾으라고 그랬지? 지문에 있는 언어 뭔데? 뭐지? 네, 요 부분이다. 지문에 있는 언어. 우리 지문에 있는 언어대로만 한다. 자, 자, 요거지. 네. 그 다음에 요거야. 저기까지. 그리고 또한 위 법률 요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요거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나? 자, 이 대통령령의 근거 법률은 뭐가 되는 건데? 3조가 되는 거고 이 조례의 근거 법률은 몇 조가 되는 건데? 16조가 되는 거다. 근거 법률을 찾아야 돼. 너희 그리고 봐서 알겠지만 진짜 지문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가 계속 나오는 거 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기가 이렇게 돼요. 됐나? 그러면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대통령의 특징,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나와? 조례의 특징,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해했나? 여기까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법률에서 잘 봐. 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이거를 뭐 해준 건데? 위임해 준 거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 내용이 구체적이겠어. 당연히 이 내용이 구체적이겠어. 요 내용이 구체적이다. 대체 여기까지. 당연한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요런 문제 있지, 요거. 그, 그, 그 뭐지? 그 뭐고, 저거. 그 2번 문제. 당시 애들 많이 했거든. 근거 법률이 분명히 달라, 안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2번 한 애들의 그 뭐냐면 전혀 근거 법률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답을 한 걸로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2번을 했다라고 하는 건 실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조례든 위임 명령이든 국회의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 그걸 알고 있으면 보기가 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뭔지 이해는 여기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나?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다. 여기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번 선지 보면 나가 범위가 넓어. 당연히 다가 범위가 넓어. 나가 범위가 넓지. 이거 모든 국민이고 다는 지역의 특수성에만 그러니까 적용되는 거지.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 범위가 넓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니? 이렇게 보면 되겠다.